소리로 보는 월간 페미톡톡 2018년 10월호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정치하는 페미들 정의당 여성정책 연구 모임 노란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편집과 디자인을 맡은 택생입니다. 창간호 발행이 벌써 한 달 전 일인가 보군요. 어느덧 10월호를 편집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기억해야 할 일이 많은 9월이었습니다.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기억이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덜컥거립니다. 부디 수고하고 지친 마음에 햇볕이 드는 10월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할 일이 아직 많네요.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뵐 날 기다리면서 10월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10월호부터 노란뱀이 회원 소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노란뱀이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뱀이 8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형식 없이 간단한 소개말을 각 회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아주 가지각색의 소개말이 전달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페미니스트 노란뱀이 깡총입니다. 인간은 인간다울 때 비로소 인간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라고 깡총님께서 적어주셨네요. 다음 국회 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왕 할 고민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하고 싶다는 누리님입니다.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고 사랑하는 것도 많은 소녀였으나 국회 막내로 들어오고서 사회생활에 자주 환멸을 느끼는 중입니다. 내 인생도 잘 모르겠는데 세상 걱정하는 오지랖을 부립니다. 사람, 책, 여행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즐기는데 노는 게 훨씬 재밌다고 하네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사는 편. 내 품이 더 넓어지길 꿈꾸는 다리님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저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아프려고 합니다. 바닥님의 소개였습니다. 다음 30살이고요. 전직은 제품 디자이너 겸 온라인 MD였고요. 현재는 취준생입니다. 외주 좀 주세요. 돈 벌고 싶어요. 포샵과 일러스트 숙련자라고 하는 뼈님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다고 합니다. 외주 좀 주세요. 다음 국회 3년차 꼬꼬마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 300명 만들기가 목표다. 우리 장비님의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한우물을 팔았지만 경제, 노동, 성소수자, 여성, 장애를 비롯한 여러 우물을 파고 있다. 변화할 줄 알되 변질되지 않는 사람. 비 오는 날 같이 파전에 막걸리 거치고픈 정치인이 되고 싶은 저 택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미 당원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정의당이 될 수 있도록 영차하는 여성단체 활동가 해마님의 소개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뱀이 8명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노란뱀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페미톡톡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는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해소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월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호에서는 특별히 도란도란 페미상담소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질문이 좀 늘어났는데요. 4가지입니다. 당파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당원 모임에서 만나는 당원이 자꾸 연락을 한다. 이런 질문. 당비만 내려고 가입했는데 더 해야 되는 게 있냐. 이런 질문들은 저도 신입당원 시절에 가졌던 궁금증이어서 좀 맨 앞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란도란 페미상담소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당원 모임에서 한 번 만난 당원이 계속 불편하게 연락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만 들어도 속상하네요. 근데 불편하다고 직접 말하기가 어렵죠.
괜찮으시다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혹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주변 당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가입 7년차 피카피카피카님이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페북 차단해 놓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게 또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꽤 난감하죠. 가입 3년차 롬곡님의 답변입니다. 진짜 왜 그런 사람들은 꼭 한 명씩 존재하는 걸까요? 당활동 2년차 때 저도 술자리에서 남성 당원에게 성추행 당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당기위 가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참고 나가자니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저는 그때 가깝게 지내는 활동가들에게 의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했어요.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최대한 그 당원과 닿지 않기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분 탈당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재소하기엔 부담스럽고 참고 또 피하자니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작게라도 많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여성당원들끼리 만나면 차라리 당활동은 여성당원 모임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진보정당을 20년간 하신 분인데도 말이죠. 나이 불문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나 봐요. 가입 4년차 노란맛 가입회원이 라는 닉네임으로 참 답변과는 다르게 발랄한 닉네임을 다들 쓰셨네요. 네, 노란맛 가입회원이님께서 답을 달아주셨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한 경험 많죠? 현명하게 풀어가지 못했기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는 어떤 당원분이 자꾸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물론 맛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약속 잡으려고 하고 약속 잡고 나서도 또 연락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은 안 해서 다행이지만 참 힘들었어요. 선의해서 연락한 건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 할 것 같고 다른 당원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니면 어쩌나 당원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 일부러 거절 못하게 또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의 몫은 왜 항상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때 그 당원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 여기 연애하려고 안 왔고 정치하려고 왔어요. 저 여자 아니고요. 동료 당원입니다. 당신 연애 상대가 아니라 연대 상대입니다. 라고 가입 2년차 분바야님께서 울분의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더 힘차게 당에서 활동해야겠어요. 피카피카미카님 답을 달아주셨고 분바야님 멋있다. 그래 나는 연애 상대가 아니라 연대 상대라고 이렇게 또 가입 3년차 롱공롱공님께서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참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여기 나오는 닉네임들은 실제 노란팸이 활동명이 아니고 각자 좀 자유롭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구글 독스로 이렇게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에 질문들을 띄워놓고 서로 닉네임으로 우리가 답을 달고 있어요. 누가 답변을 달면 또 그 밑에 답을 달고 이런 식으로 댓글 달기 놀이처럼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가입 연차만 보면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서로는. 근데 훨씬 딱 이렇게 회의처럼 각을 잡고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었네요. 가입 4년차 먼귤님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인가? 그냥 관심 없는 당원한테서 간혹 가다 연락이 와서 완전 단답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네, 싫어요. 이렇게. 근데 한번 연락 오면 끈질기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서 저도 일상에 소소하고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답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해주셨네요. 정말 이런 당원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도 다들 이렇게 경험이 한 번씩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 페미톡톡을 듣고 계신 당원분이 혹시 계시다면
연애 상대가 아니라 연대 상대입니다. 주변 여성당원분들 괴롭히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당비만 내려고 가입했는데 뭔가 더 해야만 하나요? 저는 처음에 후원만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를 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모임도 나가고 같은 또래 청년, 여성들 보니까 뭔가 자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동을 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은 더 좋은 사람들을 당해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도 했답니다. 가입 5년차? 나 어떡해요 언니 내 말을 들어봐 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다음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정의당은 당원들끼리 활동이 많은 편이라 어쩌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저는 한번 아무거나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노란뱀이 가입 3년차 롱공롱공님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저는 진보정의당 때 인생 첫 정당으로 가입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든 처음 시작인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레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예를 들면 노란뱀이? 가입 7년차 피카피카피카님. 다들 노란뱀이 영업하려고 하시네. 다음. 아니요. 거기 멈추세요. 저는 뭔가 하고 싶어서 가입했는데 그 뭔가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네 인생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뒤죠. 당비만 내셔도 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세요. 라고 가입 2년차 히츠후이테 뚜루뚜루뚜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당원님 맘 이퀄 내 맘. 저도 그랬어요. 회사 때문에 빡쳐서 입당했다가 퇴사하고 백수로 지내는데 심심해서 나간 게 신입당원 환영이었고 그 다음은 여성정치 리더 연수 그냥 생각 없이 오라 하면 가고 하다가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당 내부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살다가 화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면 행동하시는 걸 추천해요. 라고 4년차 먼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가늘고 길게 당원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7년차 피카피카피카. 오, 공감. 맞아요. 뭐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정의당으로 오래 함께해요. 2년차 히트히트 뚜루뚜루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시면 돼요. 의무감에 활동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당만으로도 매우 큰 역할입니다. 라고 가입 1년 3개월 차 바다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또 좀 더 많이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생기실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활동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 대신에 가늘고 길게 정의당으로 함께하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답변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거 질문자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참여계 진보 넘어 당파, 정파, 개파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게 뭐죠?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 파들에 의해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정의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첫 정당인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거나 또 주변에서 뭐 어디 무슨 플러스 굉장히 많은 말을 듣거든요. 자, 이제 답변 들어가 볼까요? 가입 3년차 롬공롬공님. 이분 자주 등장하시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걸요? 자세한 설명은 아랫분이 지금 좀 피하고 있죠? 네, 아랫분 답변. 전 라면에 들어간 대파를 좋아합니다. 5년차, 가입 5년차 마트 다녀오셨어요? 님의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지. 네,
아니야, 내가 기대한 건 그 대답이 아니야. 흑흑. 제가 알기로 국민참여당 출신이 국민참여계, 진보결집 출신들은 진보결집계, 뭐 이런 식으로 진보 세력 통합? 합당 같은 거 할 때 기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라고 3년차 롱고그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조금 긴 답변이 나오네요. 가입 7년차, 역시 7년차의 보스, 피카피카피카님께서 맞아요. 당원분들의 당적 경로에 따라 보통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가령 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거쳐 창당되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부터 보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모여서 만들어졌죠. 저는 진보정의당 창당 때 생애 첫 정당으로 가입했는데 그러면 저는 무슨 파일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정의당 파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당적 경로가 같아도 전혀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 파로 구분이 되는 건 너무 게으른 해석 같기도 해요. 물론 공통된 경험은 있겠지만 참고로 저는 집이 인천이어서 인천연합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게 인천연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순간이네요. 그것도 제 뒤에다가 키키키키. 최근 당내에서는 가시적으로 의견그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처럼 작고 작은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노페 반세. 다음 정의당 입덕 2년차라는 이름을 써주셨네요. 정의당님께서 저는 파가 너무 많아서 가입한 지 좀 된 당원분한테 정의당 무슨 파들 브리핑 좀 해달라고까지 했었는데요. 한 40분쯤 설명해 주셨나?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또 까먹었어요. 그냥 몰라도 된다고 하길래 앞으로도 모르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파들에 그렇게 신경을 썼나 싶어요. 물론 주변에서 자꾸 평등넷이 어쩌고 진보노모가 어쩌고 땡땡땡 그 사람은 참여계면서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둥 이런 바람에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었지만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주변에서 개판이 정판이 쪽판이 뭐니 따지면서 피곤하게 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그래서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정의당을 위해 또는 진보 정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걸 깨닫고는 제 머릿속의 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제 스스로 내린 답변이자 당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의당님의 답이었고요. 가입 7년차 삐까님 또 등장하셨네요. 노페에는 당파, 정파, 개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 씁쓸. 그게 뭐지? 누가 좀 답변 좀. 하하, 우린 왜 없지? 노페파? 털썩. 노페파가 뭐야? 노스페이스만 입는 고딩인가요? 가입 3년차 롱공롱공님. 질문과 답변은 산으로 키키키. 7년차 삐까삐까님. 이제 수다가 시작이 됐어요. 답변이 이런 식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저도 당파 이런 거 잘 몰라서 이 질문 패스할까 했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아니 당파가 무슨 소용이죠? 그냥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비슷하면 서로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잘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아닐까 해요. 라고 가입 4년차 먼귤님께서 일침을 날려주셨고요. 그렇군요. 당파도 잘 모르고 당연히 소속된 곳도 없다 보니 저도 질문자님처럼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위로가 되었어요. 라고 우리 노페에서 가장 입당을 최근에 하신 가입 1년 3개월 차 바닥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정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라면에 대파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입니다. 이분 또 나오셨네. 가입 5년차 마트 다녀오셨어요 님. 네, 저는 대파 많이 넣으면 달아져서 싫고요. 계란은 반숙인데 흰자가 적당히 풀리면서 덩어리진 라면이 좋아요. 먼귤님까지 왜 이러실까. 이렇게 당파로 시작된 답변은 라면에 대파를 넣느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질문 해주신 질문자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이런 논란에서 조금 논란?
이런 궁금증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당원님께서 당 활동하시고 또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건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나 또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은 모든 당원의 당이니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국정감사를 치르는 노란뱀이의 한마디. 노란뱀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 3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치르는 소회를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국감 20일이 남은 현재 제 담당 피감기관 2곳에 핫이슈가 터져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원래 작은 기관은 할 게 없어서 고민이어야 정상인데 근데 아직도 기간 파악이 안 돼요. 매일 야근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나만 이런 게 아니라서 요즘 국회의원회 간 구내식당 저녁 시간에 밥 먹는 보좌진 짱 많음. 아이고 힘드시겠다. 가입 3년차 롬공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보좌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썼다가 지운 거 다 봤다. 그리고 여기 분명 다들 닉네임이고 누가 누군지 모를 텐데 왜 눈에 보이지? 그리고 님들 너무 멋있어요. 만세 만세 대만세 이런 다양한 답변을 남겨주셨고요. 아까 대파 논란을 불러온 가입 5년차 같은 분인 것 같은데 네가 말로만 듣던 걔가 나야 페미라는 분께서 의원실이라니 귀여운 저는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에요. 하지만 국회 보좌진 여러분 모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화이팅! 라고 귀엽다고 네, 노란 페미들이 이렇게나 멋집니다. 국정감사 치르는 분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저는 이런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감사할 뿐이라고 1년 3개월차 바닥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국감. 이제 좀 시일이 좀 흐른 후에 다시 남겨주셨네요. 어느덧 이제 아까 처음에 20일 전에 남겨주셨던 답변에서 14일이 흘러나 봅니다. 국감 D-7. 개천절에도 일하고 다가오는 주말도 아마 일할 거고 10월 9일 한글날도 분명히 일할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허리 아파 라고 3년차 롬공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노란뱀이 보좌진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든 회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10월의 도란도란 페미 상담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 노페 마이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페 마이크는 노란뱀이 회원의 기고문을 실어드리고 있고요. 이달의 마이크는 깡총이 잡았습니다. 세 번째 기고문, 천하제일 옳고 그른 페미니즘 찾기 대회. 어쩌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사회적 흐름에 대한 옳고 그름 대회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대회는 유독 길고 지루하다. 최근 오세라비 작가의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가 열풍이다. 아니 정확히는 논란이다. 그 책에 대해 사람들은 백래쉬라고 규정하지만 나는 이런 현상을 천하제일 옳고 그름 페미니즘 찾기 대회라 명명하고 싶다. 페미니스트 아닌 휴머니스트, 현장이 없는 자칭 운동가. 작가는 자신을 소개할 때 페미니스트 아닌 휴머니스트 혹은 여성운동가, 이퀄리스트라고 강조한다. 나는 후자보다 전자의 눈이 같다. 페미니스트 아닌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증후군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증후군. 성차별의 존재를 인지하고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는 것은 꺼려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와 저서를 보면 그는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넘어서 이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의 책에는 소위 역차별이라 일컬어지는 파편적 사례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왜 일부 차별주의자들은 이 책에 열광하는 것일까?
차별의 언어는 단순하다. 나는 그의 저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를 내용이 아닌 언어에서 찾았다. 그의 말들과 문체들은 녹아들기 쉬웠다. 내가 성차별주의자라면 그의 주장에 묘하게 동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갈 데 없고 쓸쓸한 남성들을 위한 이퀄리즘,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들. 읽다 보니 꽤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혐오는 은유다. 그의 주장은 사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다. 여성 우월주의로의 변질에 대한 위험성을 근엄하게 꾸짖는 것. 무분별한 남성 혐오를 멈추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들. 그 말들이 책이라는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 100년 전 마녀라는 이유로 여성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보여주듯 사실 혐오는 직설이 아닌 은유다. 그들이 진정으로 배제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혐오가 아니다. 페미니즘 그 자체다. 성차별과 가부장제 철폐를 주장하지만 급진적 운동 방식이 더 문제라는 그들은 대안의 페미니즘을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의 방법으로 성차별을 부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부장제에 편승한다. 그의 저서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의 글은 독자 스스로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습하거나 각성하거나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글이다. 물론 때론 독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인문학도 필요한 법이나 그는 페미니즘을 단두대에 올려 많은 차별주의자들을 위로한다. 이들의 목을 치고 입을 가로막아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것이야말로 그 책에 말하고 싶은 진짜다. 그래도 페미니즘. 어느샌가 진짜 페미니즘 찾기 현상은 좌우 진영을 불문하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약자들을 위한 세상을 꿈꾸는 집단인 진보 진영에서도 페미니즘은 논쟁의 대상이다. 동지라는 호칭이 통용되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페미니즘 의제를 제외한 영역에서만 한 팀일 뿐이다. 어쩌면 이것들은 훗날 진짜 민주주의, 참된 사회운동, 옳은 진보정당이라는 적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끈질기게 저항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것이다. 세상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며 설치는 이유다. 다음 코너는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나누는 쉬어가기 코너 페미팝입니다. 이달의 페미팝은 장비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밀크의 콰이어트라는 노래를 소개해 주시네요. 이 밀크가 가수 이름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그 MILK가 아니라 MILCK 중간에 C가 들어가 있는 그런 특이한 단어입니다. 밀크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작년 미국 워싱턴에서의 여성행진에서 그의 노래 콰이어트가 불리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장비님 역시 워싱턴 여성행진에서 이 노래를 즉석에서 부르는 밀크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요. 밀크 그 자신도 학대와 거식증, 우울증을 극복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이자 동양계 미국인, 페미니스트이자 휴머니스트로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강요한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순간을 살아내며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게 된 정의당의 페미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하네요. Let it out, let it out, now. 가사를 보면 난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어. 모두를 위해 더 이상은 안 돼.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이해해줄 거야. 쏟아내. 지금 쏟아내. 이제 털어놔. 이런 후렴이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비장한 분위기의 음악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장비님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당원님들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는 여성 청년 만나다입니다. 노란뱀이 바닥님께서 서울 성북의 정한밀 당원님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정의당답다고 느껴질 때는
심상정 의원이 가장 크다. 이번에 낙태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걸 볼 때 위로를 얻는다. 할 말은 할 때? 맞다. 1만큼 움직여서 0.2 정도밖에 못 움직인다면 5만큼 과격하게 해야 1만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원내에서 5만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이 내가 정의당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이다. 당에서 여성 청년 당원이 활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울시 성북구위원회에 속해 있다. 당원이 처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르다고 느꼈다. 다른 당원들은 나와 정의당에 들어온 목적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노동을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그나마 정의당은 노동자의 편이니까 정의당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잘 모르더라. 미투 운동이 처음 대두됐던 시기에 누가 잘못된 기사를 단체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걸 보니 좀 답답했다. 사회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의당에 들어왔는데 아니구나 싶었다. 위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감수성 떨어지는 당원분들 많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 미투 운동을 짓밟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들도 아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다. 그때 딱 탈당하고 싶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성 당원들이 하나 둘 떠나기도 했고 그래서 여성 청년 당원이 이런 여성주의 부분에서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계속 부딪히는 것 말이다. 정의당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답이 없구나. 여성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당과 거의 차이를 모르겠구나. 심각하구나 싶었다. 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여성 청년이나 페미니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게 결국에는 정의당을 위한 길이지 않을까? 입당을 결심한 계기는 원래 건강권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다. 청년 정치학교에 다닐 때 부대표가 입당하면 건강권 관련 모임이 있다고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전공도 의료 분야이다 보니까 관련한 걸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의당에서 기대가 충족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낙태죄 폐지 말고도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멋있는 모습들을 당이 원내에 있으면서 많이 보여줬다. 앞으로는 당에서 건강권과 관련한 공부를 하며 기대를 충족시켜가고 싶다. 당원님에게 페미니즘이란? 요새는 전부인 것 같다. 간호 공부를 할 때도 모든 게 다 여성 인권과 연결된다. 몇 달 전 20층 아저씨가 무서워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놀이터를 한 바퀴 빙 돌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던 것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권의 침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건강한 여성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 모든 게 결국엔 연결이 되더라. 실습할 때도 들것드는 연습을 한 후에 동기들이 거울을 보며 외모를 확인한다. 너무 기괴하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랄 텐데. 실습이 끝나면 머리에 자국이 남는다고 머리망을 재빨리 푼다. 머리를 묶지도 않는다. 여성들한테 이 긴 머리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성들은 그런 것들에 얽매여야 하는 거다. 그게 나의 분노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 페미니즘은 전부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 하나도 여성 혐오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여성 당원 혹은 여성 청년 당원이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은 그런 것도 해? 이다. 그러나 웃긴 게 동갑 남자인 당원 친구는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친구가 당원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냥 끄덕끄덕 하는데 나도 한다고 하면 너도? 너도 그런 거 해? 라고 하니까 화가 난다.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 청년 당원이라고 하면 열악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당에 바닥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고 하는 거지. 열악한 상황이다.
정의당이 여성청년 당원들을 위해 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미니즘을 모르는 사람들 교육 좀 시키는 것. 다양한 방면에서 정의당으로 오는 거니까 입당할 때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의당에 있을 거면 정의당의 색깔과 입장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직책이 없더라도 교육해야 한다. 그게 여성청년 당원을 위한 길이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까. 정의당 입당을 친구에게도 권유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만약 친구가 너 정의당에서 뭐 하고 있어? 하면 나 하는 거 없어. 나 돈 많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 같다. 아니면 너도 바닥이랑 친해질래? 이 정도. 본인이 사회에 관심이 있거나 권유를 해야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답할 게 없다. 심상정과 바닥 그 정도? 좀 슬프다. 그래도 정의당이 항상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다. 희망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탈당 안 하고 정의당이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게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친구에게도 입당하면 이렇게 응원하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정의당이 이런저런 걸 하는데 엄청 좋아. 이런 건 없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터뷰를 진행한 바닥에게 내가 원래 탈당하고 싶었다고 항상 그랬잖아. 근데 언니가 그랬잖아. 그냥 버티고 있는 거라고. 우리 같이 아는 언니는 교회에서 자기는 진짜 버틸 거라고, 자기는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되게 피하려고만 했는데 사실 여기 정의당에서 이렇게 가만히 버티고 싸우는 것도 내가 시위를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의 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 영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바닥님께서 만나고 온 서울 성북구의 정한밀 당원님의 인터뷰였습니다. 노란뱀이는 앞으로도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당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정치 한 컷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담은 사진과 평을 싣습니다. 여성과 진보 정치의 눈으로 포착한 이달의 한 컷입니다. 지난 9월 8일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천 하늘에 드리운 깃발 사진을 이번 10월호에 담았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참여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게 20분이면 올 길을 5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 기억하며 연대하며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지난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신 신우리님의 폐회선언문이었습니다. 축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집회 장소를 점거했고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걸어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며. 노란뱀이 해마님께서 준비해주신 이번 정치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억해야 할 일이 많은 9월이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어서 편집자의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같은 인사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기억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9월이었습니다. 10월호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은 기억이, 마음이 여전히 덜컥거립니다. 부디 수고하고 지친 마음에 햇볕이 드는 10월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우리 같이 할 일이 아직 많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페미톡톡 10월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세요.